자, 옳지 않은 거잖아. 우주가 작을 때는 온도, 압력, 밀도가 모두 높지. 자, 초기 우주에는 수소 원자로, 빅뱅 초기 우주는 수소 원자로 밀집된 상태가 아니잖아. 빅뱅 직후 초기 우주는 기본 입자로 밀집되어 있는 거잖아. 쿼크하고 전자로. 그러니까 이번이 틀렸지. 옳지 않은 거잖아. 자, 별 내부 핵융합으로 헬륨이 생겼다면 헬륨의 양은 현재 가천된 양보다 작다? 아니. 자, 빅뱅 직후 초기 온도는 별 내부보다 높았던 시기에, 그치, 당연하지. 계속 온도는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는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왜 퍼져나가니까 핵융합은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배울 거야. 나머지 거. 자, 다음. 15번. 아이씨, 그거 해야겠다, 이거. 여기서 사야겠네. 자, 해봐. 이게 우주가 팽창했을 때, 자, 우주 팽창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근데 정상 우주론은 어쨌든 간에 부피가 커지더라도 질량도 똑같이 증가해야 돼. 밀도가 일정하거든? 근데 지금 커지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럼 이것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우주의 온도는 계속 하강에 있다. 맞지?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대폭발 직후에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생성된 게 아니야. 자, 이때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 헬륨이 생성이 되는 거지 대부분의 원소가 생성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 대폭발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단위 부피당, 자, 단위 부피당 은하의 개수는 일정하다. 아니죠. 은하의 개수가 일정하다면, 자, 은하의 개수 일정하지? 근데 부피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감소가 돼야지.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것들. 왜냐면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뭐 단위 부피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건 자꾸 연습해줘야 돼. 그 다음. (23번) 자,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원자가 되고, 자, 그 원자 중심에는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고, 자, 이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그치? 그 다음에 C는 전자가 되겠다. 맞니? 자, 그러면 A는 원자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B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훨씬 더 작지.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는 C와 D가 아니야. 자, C하고 그 다음에 뭐야? 쿼크지, 쿼크.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이 쿼크지. 그러니까 D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지. 다음. 25번은 기억 여기 A 중에 수소 원자핵이 뭐야? 양성자잖아.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잖아. 그 여기 당연히 양성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 있지. 41번. 자, 빅뱅 이후 38만 년 이전과 이후네. 그럼 38만 년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 이후에는 투명한 우주. 그치? 그래서 이전에는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돼야겠지. 자, A 시기에는 원자핵하고, 그치?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우주로 바뀌는 거잖아.
자, A 시기 이후에는 현재까지 수소 원자와 헬륨의 원자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아닙니다. 알겠죠? 자,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자, 이 3대 1이고, 자, 어떻게 돼? 12대 1의 개수비, 자, 질량비, 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비는 일정한데, 이 양은, 수소하고 헬륨의 양은 조금씩은 감소해. 왜? 얘네들이 이제 핵융합하면서 약간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비는 항상 일정히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감소가 되고, 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우주 배경 복사. 자, A는 불투명한 우주고, 자, B는 투명한 우주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빛이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자, 시간이 지나고, 자,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지. 자, 이때, A 시기의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다가 아니라, 자, 요 지점이 3000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시기는 3000K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A 시기가 아니라 B 시기 때부터, B 시기 직전에, 요 B 시기가 바로 여기니까, 자, 여기가 3000K가 되는 거지. 자, 인공위성으로 관측하면 A 시기의 빛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치? 이 빛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그치? 자, B 시기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는 아니지. A 시기의 빛을 방출 못하지. B 시기 이거 틀렸지. 왜? 여기는 불투명하니까 못 나오잖아. 관측할 수가 없지. 자, B 시기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가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지. 자, 그 다음. 67번. 57? 67? 오. 자, 스펙트럼이네. 자, 별빛 스펙트럼하고 기체 방정관이야. 지금 여기가,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검은색이지. 네. 그리고 여기가 흰색이 되지. 네. 자, 그러면은 검은색은 바로 뭐야, 이거? 흡수 스펙트럼이고. 자, 나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치? 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거니까 니은복이 맞고. 자, 지금 얘네들의 선의 위치가 같니? 그러면 같은 종류의 원소에 의한 건 아니잖아. 흡수든 방출이든 같은 원소면은 선의 위치는 같아야 된다. 개수가 같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별빛하고 기체 광정관인데, 자, 별빛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돼? 쭉 이동하다 보니까 온도가 낮잖아. 그래서 별빛은 보통 저온 스펙트럼,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야. 자, 기체 방정관에서는 우리가 기체 방정관 보면 보통 이제 여기가 여기에 놓고 기체를 넣어줘. 자, 여기에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 여기에 전압을 걸려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생이 돼.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자, 또는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여기 기체를 넣어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 빛이 나오기도 하고, 이때는 굉장히 높은 고전압을 걸어줘야 돼. 아주 높은 전압.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니까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돼? 굉장히 높겠지. 그래서 기체 방정관은 방출 스펙트럼. 별빛은 주로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별빛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 오더라도, 고온에서 오더라도 중간 오는 과정에서 성운에서 흡수가 된단 말이야. 흡수가 돼 성운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딱딱 찍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 가는 기체가 아니지, 나가 돼야 되겠지. 자, 됐어? 끝.
자,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자, 우리가 별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별. 자, 이 별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일단 우리가 별이라고 했을 때, 요 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주계열성이고, 다른 식의 표현은 항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항성이라는 뜻은 고정된 위치에서 자, 빛을 방출하는 것을 전체를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우리가 묶어서 얘기하는 걸 별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38만 년 지난 후에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주에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들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작은 뭐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주 공간에 퍼져 있어. 그럼 우주 공간에 퍼져 있다 보면, 자,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서 어떤, 자,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은, 자, 그거를 성감 물질이, 그래서 성감 물질은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 그래서 별과 별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 주로 기체인데,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티클 같은 것들, 작은 먼지 같은 것들 모여있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감 물질이라고 그래. 그럼 이러한 물질들이, 자, 이게 군데군데 모여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구름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성감 물질이 모여 있다, 구름처럼 보인다. 우린 이걸 뭐라 부른다? 성운이라고 한다. 성운. 그럼 별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얘기지. 자, 여기 이제 성운이 있어. 자, 성운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성운이 있으면 이 입자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을 때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성감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그 요 밀도가 높다는 것은 요 안에 그 공간 안에 질량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질량이 많이 이제 크고, 그래서 요 성감 물질 간에 서로 질량을 가진 물체 간에는 뭐가 나타나? 만유인력, 보편적 중력. 그래서 요 입자 간에, 성감 물질 간에 중력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물질들이 더욱더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덩어리지면서 뭉쳐버려.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밀도가 높고, 그다음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력이란 건 인력이거든. 그럼 이제 얘네들도 우주 공간이면 이제 온도가 균일하게 이제 퍼져 있으면 좋겠지만, 요 온도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있겠지. 그럼 여기가 밀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야 된다. 자, 왜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중력의 크기, 잡아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더 강해져. 더 강해져.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야, 인력이. 그래서 우리가 입자 간 인력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강해. 온도가 높으면 입자 간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막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더욱더 뭉쳐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중력에 의해서 입자들이 수축이 된다고 해서 중력 수축이라고 그래. 자, 중력 수축에서 이제 뭉친 덩어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 덩어리를 뭐라 하냐면은 원시별이라고 할 거야. 원시별. 자, 그래서 성감 물질 간에, 자, 성감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면, 자,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얘네들이 뭉쳐버려. 그래서 뭉치는 이것을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력 수축이 되면서 이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모여서 점점 어떻게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버려. 우리는 이거를 중력 수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 형태를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별이란 것도 있고 원시별이라고 하는데 원시별과 별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자, 이 별이 빛을 방출한다고 그랬어. 자, 빛을 방출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자, 이 별은 빛을 방출하는데 자, 이게 별이면 그 원시별하고 별은 무슨 차이냐? 자, 원시별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별의 전 단계. 알지? 그래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를 우리는 별의 전 단계라고 하고, 자, 이 수축이 됐죠? 그러면 공간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공간의 부피가 줄어들면, 자, 우리 그 배웠잖아. 공기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한다. 자,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서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그게 구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단열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도 압축이 되는 거잖아. 압축이 되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겨버리죠.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성된 요 에너지, 근데 왜 올라가요? 수축하니까. 중력 수축. 그래서 이때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 왜냐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원자핵끼리 서로 부딪혀야 되잖아. 그치? 원자핵끼리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 그 앞에서 혹시 그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 기억나? 자,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치? 그러면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을 때 질량이 중성자가 조금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처음에는 1대1로 만들어지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전환이 되면서 그치? 전환이 되면서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지? 자, 에너지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 자, 에너지 전환되면서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 1대1에서 7대1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7이고 중성자가 1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듯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핵융합은 원자 핵이 커지는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늘어나지. 그럼 질량이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맞니?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하면 질량이 줄어들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질량이 커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핵융합은 질량이 증가하는 반응이야. 그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럼 그 흡수할 수 있는, 저 핵융합이 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요때는 그래서 원시별에서는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의 에너지가 아직은 안 생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특정 온도가 딱 되면, 그래서 특정 온도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계속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서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수소가 뭘로 바뀌어요? 헬륨으로 바뀌면서, 맞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제 빛을 이제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별이 되는 거야. 자, 바로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별이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자, 먼저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원시별이.
그래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 원시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방출할까 안 할까? 원시별은 빛을 방출하니 안 하니? 한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빛이 나오잖아. 단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빛이냐,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다 달라지는 거지.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물론 가시광선을 방출한 건 아니지. 근데 뭐 자외선도 방출하고 적외선도 방출할 거야. 근데 이 원시별은 빛을 방출하지만 자, 어떻게 돼요? 가시광선의 빛은 방출 못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빛을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래서 원시별이 수축하면서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해.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그래서 일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별의, 원시별의 중심부에서 수소들이 그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서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야. 즉, 수소가 헬륨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별, 그 주계열성이 만들어져. 우리가 별이라는 거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별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성운의 수축. 자, 중력 수축. 그래서 거기에 의한 에너지.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자, 그러면서 빛이 이제 가시광선의 빛에서 이제 좀 더 많은 강한 빛을 방출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별 또는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계열성이 만들어진다. 자, 만들어진다. 자, 이것이 이제 별이 탄생되는 과정이야. 별이 탄생되는 과정.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중력 수축이 나타나면은, 자,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 온도가 몇 도까지 되어야 되냐? 1000만 켈빈 온도. 그러니까 1000만 도씨. 자, 이때가 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거 뭐야? 자, 수소 원자가 4개 있잖아. 자, 4개의 수소 원자가 얘네들이 자, 요렇게 되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4개의 양성자. 자, 4개의 양성자가 모여서 2개의 양성자, 2개의 중성자로 바뀌는 거야. 자, 4개의 양성자가 모여서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 이게 바로 헬륨 원자 핵이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봐봐.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크니까, 얘는 질량이 증가하네? 그치? 자, 질량이 증가하네? 그럼 질량이 증가하면은, 이거 빛을, 에너지를 방출 못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4개 양성자들은 이게 떨어져 있는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서로 인력에 의해서 붙어야 되잖아요. 붙으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자, 그럼 그 붙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붙기 위해서 얘네들이 붙으려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약 1000만 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해버려요. 그렇죠? 흡수를 하면서, 자, 이 흡수된 에너지 일부가 질량으로 전환이 돼버려. 알지? 그래서 질량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 여기에 4개 양성자가 아니라 여기에 전환된 플러스의 질량까지 더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원래는 얘가 질량이 더 커야 됐지만 요 흡수한 에너지가 일부가 이제 질량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질량은 요 관계가 성립된다. 질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핵융합 전과 후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이걸 질량 결손이고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결손된 에너지만큼 다시 결손된 질량만큼 또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환된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봐봐. 4개 수소 원자핵이 핵반응에 의해서 1개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한 것보다 약간 작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작은 이유가 뭐냐? 바로 얘네들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인력, 힘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 1000만 켈빈의 핵 딱 됐을 때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자, 흡수하게 되면은 이 흡수한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핵융합 전의 질량은 요까지 포함하면은 오히려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다시 줄어드니까 줄어들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은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우주에서는 1000만 켈빈이지. 자,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지구에는, 우주는 압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우주 공간 압력이 0이지만 여기 뭉쳐있는 여기 압력은 굉장히 높겠지. 그 지구의 일기압보다 훨씬 높을 거야. 근데 지구에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여기에 해당하는 압력을 견디기에는 되게 힘드니까 압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우주보다 여기보다 적다 보니까 온도가 훨씬 더 커야 돼. 그래서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 우리 인공태양이라고 하잖아. 자, 그게 온도가 1억 켈빈 온도야. 그래서 한 10배 온도를 더 올려야 돼. 그래서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인공태양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선두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별의 중심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1000만 켈빈에서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만 켈빈이 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에 이제 그 별이 있으면, 이 별 주결성이 있으면은, 주결성의 요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기체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기체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체 압력이 있다면 요 중심은 이제 질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요 기체들을 어떻게 돼? 지구 중심이 어떻게 돼? 잡아당겨요. 뭐가? 중력이란 말이에요. 아까 별의 중심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별의 중력이 나타나. 자, 그렇기 때문에 별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자,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기체 압력에 의한 크기가, 만약 기체 압력이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별은 점점 크기가 커질 거예요. 자, 중력의 크기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 태양의 크기는 커지니? 작아지니? 아니지. 늘 일정하단 말이야. 왜? 주계열성이 되면은 나가려고 하는 압력하고 기체 압력하고, 그러니까 별 밖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과 별 중심으로 작용하는 이 중력의 이 둘의 크기가 같단 말이야. 같기 때문에 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별의 크기는, 자, 이 별의 중심이 있으면, 자,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체 압력, 이걸 이제 별의 내부 압력이라고 그래. 내부 압력. 어차피 이제 밖으로 나가려는 압력. 그리고 중심에서 이 기체들을 잡아당기는 별의 중력. 자, 이 중력하고 이 둘이 같아야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성운들이 모여가지고서, 성운에서 이제 입자들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모여있는 입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입자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으면은 이 별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입자의 질량이 적게 모여있으면 별의 크기는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지구를 기준할 거야. 지구를. 그래서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 그럼 지구보다 어떻게 돼? 질량도 크고, 크기도 더 크겠지.
자, 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별. 그쵸? 그러면은, 자, 이 별의 크기도 지구보다 작을 거란 얘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별을 이제 이렇게 크기를 이제 구분할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 별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심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빛을 방출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심에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별의 중심에서 여기가 수소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헬륨으로 바뀌는 거야. 헬륨으로. 그래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별의 중심이 있으면 중심에는 이제 수소,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제 여기도 수소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껍데기라고 그래. 핵 껍데기. 그래서 이렇게 헬륨이 바뀌면서 이 수소가 점점 줄어들 거야. 자, 별의 일생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의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때 별의 일생이 끝났다고 얘기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별의 일생이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한 별의 일생 중에 한 반 정도 왔어. 대략 한 90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야. 지금 46억 년이니까 한 반 정도 왔대. 그래서 다시 한 이제 한 4, 50억 년 더 지나면은 태양이 운명을 다 해.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자, 이 별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주결성이다, 별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야. 첫 번째는 중심에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자, 별의 특징. 중심은 반드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중력의 크기와 기체 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항상 일정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계열성,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별의 일생을 다 하게 되면은 이 별은 이제 어떻게 돼요?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이 이제 소멸되는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그래.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데, 자, 별의 전체 이제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체 일생 시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 90%의 기간이 바로 뭘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주계열성으로 존재한다. 주계열성으로 존재한다. 알겠지? 그래서 주계열성으로 존재한 다음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이제 중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중단이 되면 이제 주계열성에서 이제 어떻게 돼? 별의 일생이 끝나는 거야. 그럼 더 이상의 이제 어떻게 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돼? 요 안에서 이제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단이 되면 이제 별의 일생이 끝나는 거야. 자, 별의 일생이 끝나면서 이제 요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이제 이 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소나 헬륨 얘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 별은 폭발을 하거나 블랙홀이 되거나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별의 일생이고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별의 진화라고 한다. 별의 진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자, 이 성운에서 자, 원시별이 되고요. 자, 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고 이 주계열성이 전체 90%를 차지합니다. 알겠지? 자, 여기에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없어요. 자, 요 주계열성일 때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중단이 되면은 우리 이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질량이 우리 태양 기준으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을 거야. 자,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을 거야. 얘기가 달라져.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별이 커져요. 그래서 거성이 돼요. 거성. 클 거자. 자, 얘도 커져요. 거성이 돼요. 그럼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초고성이 돼. 그러고 나서 거성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얘네들은 작아져. 그래서 작을 외자. 그래서 외성이 돼버려. 자, 초고성이 되면은 얘는 폭발을 해요.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래요. 초신성 폭발하면서 블랙홀이 되고요. 질량이 아주 큰 별은 블랙홀이 되고, 자, 그것보다, 태양보다 크지만은 아주 크진 않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중성자 별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별의 일생이거든. 자, 이 별의 일생이고, 그래서 별은 성운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된다고 했을 때 주계열성 단계가 전체 일생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거성이 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작은 백색 외성으로 바뀔 거다. 바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것들은 초거성이 되면서, 아주 큰 거성이 되면서, 자, 이거를 이제 폭발하는데 이걸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 폭발하면서 이제 질량이 아주 큰 놈은 블랙홀로 바뀔 거고, 조금 큰 놈은 중성자 별의 형태로 바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진화가 일어난다. 자, 그럼 이제 요게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자는 거야. 자, 주계열성 이후에 이제 별이 되는데, 자, 이후에 이제 별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일단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거야. 태양과 질량이. 자, 일단 중심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춰요. 그래서 멈추면서, 자, 수소가 모두 다 헬륨으로 바뀌면, 그래서 이제 이게 헬륨이 되겠지. 그럼 더 이상의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 헬륨은 수축한단 말이야. 질량이 수소보다 크니까. 그래서 헬륨을 수축하고, 자, 그 다음에 수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되니까 이 외곽은 여기서 이제 핵융합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쵸?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뭐 밝은 빛, 그치? 백색 나오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적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자, 적색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고 그런 거야.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붉게 보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자, 헬륨으로 되니까 이제 여기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팽창이 돼. 그래서 팽창이 되면서 적색을 띠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딱 멈췄어. 이걸 이제 단계별로 정리하면 핵융합이 중단이 돼요. 그럼 중단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버려. 자,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고, 왜냐면 에너지, 열이 전달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별의 부피는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은 중심에 헬륨이 계속 쌓이잖아. 그래서 중심의 헬륨은 자, 수축하게 돼요. 자, 수축이 일어나면은 뭐가 나타난다? 중력 수축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가 생성이 돼? 에너지가 생성이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생성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니?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약 1000만 켈빈 온도였지. 현재 태양은 이제 1500만 켈빈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략 한 1억 켈빈이 돼. 그래서 대략 한 1억 켈빈 온도가 돼버리면 헬륨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돼버려. 그럼 이제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이 되는 거라면, 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 헬륨의 원자핵이 뭉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야. 생성이 되는 거야. 즉,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고, 이 무거운 원소는 자, 어떻게 되니? 별의 중심으로 이동하겠지? 자,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 그 중심에 뭐가 놓여지나요? 탄소가 놓여져요. 탄소가. 알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얘기야. 그래서 이제 중심을 이동하면서 이제 무거운 원소 뭐가 만들어져?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중심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바깥쪽에 있고 자, 가에는 수소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이 헬륨이 굉장히 많으니까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날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 온도가 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니? 이제 이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는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의 양이 처음부터 적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핵융합할 때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이 돼 있어. 그래서 더 이상의 온도가 다 안 올라가. 이것보다 더 높은 온도가 돼야 이제 헬륨이 이제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온도가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 핵융합 반응, 헬륨의 핵융합 반응까지 여기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탄소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자, 끝났어. 그치? 그럼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수소나 헬륨은 가벼운 기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뭐가 된다? 성간 물질로 바뀌어버려요. 또는 이제 성운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간 물질이 되면서 얘가 성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운을 우리는 자, 어떤 성운이냐? 행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상 성운.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면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의 재료가 되기도 해. 그래서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중심에 이 탄소는 어떻게 될까? 이제 수축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자, 수축이 되면서 중심의 탄소는 수축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수축이 돼. 수축이 돼. 자, 수축이 되면서 어떻게 돼? 이제 백색의 아주 작은 별의 형태, 백색 외성이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탄소에서 중단이 될 거냐? 탄소 이후에 계속 탄소가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탄소까지 갈 거냐, 탄소 이후로 계속 갈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별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는 별은 요 탄소까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탄소 이후까지 진행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그래서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요 과정.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되면 자, 어떻게 돼? 중심은 수축이 되고 자,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적색이 되고요. 주변부는 팽창이 되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고 자, 중심에 헬륨이 수축이 되니까 헬륨 수축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자, 탄소나 자, 탄소뿐만 아니에요. 질소나 산소도 같이 만들어져. 이제 자, 질소나 산소로 같이 만들어지고 자,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철까지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철까지. 자,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탄소, 질소, 산소가 되고요. 그래서 질량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무거운 원소 탄소가 별의 중심에 딱 놓여지면서 이제 헬륨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중단이 돼. 근데 온도가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탄소의 핵융합 반응은 없어져.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여기 중단되면 수소와 헬륨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성간 물질이 되면서 성운의 형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행성상 성운으로 바뀐다. 그럼 이제 중심의 탄소는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식겠지. 그래서 이제 수축이 되면서 아주 작은 백색 외성으로 바뀐다. 백색 외성. 알겠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기하면 이제 원시별에서 원시별이 있는데 이 별의 질량이 지구보다 훨씬 더 작아요. 아니 지구란다. 우리 그 태양보다 훨씬 작은 별이 있어. 원시별 중에. 그 얘는
작은 원시별. 자, 얘는 주계열성이 안 돼요. 주계열성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성으로 바뀐다. 알지? 자, 외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색 외성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적색 외성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원시별은 세 가지 형태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것은 별이 안 되고 적색 외성으로 바뀌고, 태양과 비슷한 별은 자, 백색 외성으로 가고, 주계열성으로 갔다가 백색 외성이 되고.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지. 그치? 자, 질량이 태양보다 크다는 얘기는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인 수소하고 헬륨, 수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커요. 한 뭐 5배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계열성,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요. 자, 끝나버리면은 자, 얘네들은 부피가 굉장히 커져 버리겠지. 그치? 똑같이 부피가 커지니까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팽창이 돼서 초거성이 된다. 초거성. 부피가 엄청나게 큰 초고성이 되는 거야. 자, 똑같아. 자, 헬륨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헬륨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때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탄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 질소, 산소, 규소, 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 무거워지지? 무거워지지? 자, 철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지? 왜냐하면 철까지 만드는 온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철은 굉장히 안정한 원소라 얘는 핵융합이나 핵분열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이 중심에는 철, 그 다음에 규소, 산소, 질소, 탄소, 그리고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커다란 초거성의 형태가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이 철이 질량이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그래서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이 주위가 어떻게 하냐면 급속히 수축이 된다. 중력에 의해서.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중력에서 수축이 돼. 그래서 수축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압축이 팍 돼버려요. 근데 여기 있잖아. 철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융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철 생성 후에 핵융합 반응이 정지하면서 중심부가 급속히 수축을 하게 되면서 온도가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려. 그러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초신성 폭발이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 초신성 폭발. 그래서 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다. 철. 자, 철이다. 그리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에서는 탄소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는 철이 되고요. 자, 이 철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 철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급속히 이제 수축이 되면서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또 온도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중심과 급속히 수축하면서 빵 하고 터져. 이때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상상도 못할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서 폭발에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 자,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 얘네들은 이제 별에서 생성이 된 게 아니야.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별이 폭발하면서 생성이 되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니? 성운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성운으로 간다는 거지. 성운으로 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초시성 폭발 뻥 했어. 폭발했어. 그럼 이제 중심부에 이제 남은 부분이 있을 거야. 중심부. 자 질량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 중심 질량이 작은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거야. 폭발로 남은 중심부는 상대적인 질량 크기에 따라 중성자별하고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경우. 이거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경우는 중성자별로. 자,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큰 경우는 블랙홀로 바뀌게 된다. 블랙홀로 바뀌게 된다. 자, 이게 굉장히 높은 고온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고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자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야. 원자 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자 어떻게 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돼?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 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원자 핵이 쪼개지면서 중성자 그대로 있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면서 중성자에 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중성자 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중성자 별은 나올 수가 없어. 양성자, 중성자를 못 만들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 아주 큰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아주 큰 에너지.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초시성 폭발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자, 이 원자 중심에 있는 원자가 다 쪼개지고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전자들은 날아가 버리고, 자 중성자,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중성자들이 뭉쳐서 중성자별로 바뀐다. 자 그리고 훨씬 더 큰 놈은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질량이 크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잡아당기는 중력이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빛까지도 흡수가 되고, 자, 이 흡수된 빛이 방출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했을 때는 어떻게? 관찰했을 때는 검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블랙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됐니? 그래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 주계열성에서 이제 뭐가 돼요? 초거성으로 바뀌고요.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 근데 초고성 상태는 뭐가? 철까지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우라늄, 납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별이 사라질 때 별에 있는 원소들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로 막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생성이 되면서 자, 이 별의 중심 부위가 자, 중성자로 바뀌는 경우는 중성자별. 자, 질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경우죠. 자, 질량이 훨씬 더 10배 이상, 15배 이렇게 큰 경우는 자, 너무나 크다 보니까 중력이 너무 커서 모든 걸 다 흡수해버려. 그래서 블랙홀로 바뀐다. 자, 이 과정에 의해서 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좀 잘해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걸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자, 우리 여기 이거 같은 거 그냥 쭉 보면 자, 백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하니? 응? 자, 백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 안 하죠. 마지막 단계니까. 근데 만약 적색 거성은 핵융합 반응 한다. 그럼 맞지. 헬륨 핵융합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틀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구에 있는 금은 언제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다. 자, 적색 거성 이후 어떻게 돼? 얘네들이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이거 맞지? 자, 무거운 별은 초신성 폭발 후 밀도가 매우 큰 블랙홀이 되고, 매우 무거운 별은, 그렇죠? 철보다 무거운 건 무조건 자,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성간 물질, 성은 원시별, 주계열성인데, 초신성 폭발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초거성이 돼요. 이 단계별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제 성간 물질이 되기도 하고, 중성자별 블랙홀. 이때 성간 물질로 가는 거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그치? 그 다음 이제, 쭉 보면, 자, 이게 지금 뭐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네? 그럼 얘는 뭐야? 주계열성이야. 그렇죠? 주계열성의 특징. 요거잖아. 그 크기가 일정하잖아. 원시별이 아니잖아. 그리고, 자, 요게 가면서 어떻게 돼? 질량이 줄어들죠.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야. 방금 재우고. 자, 얘는 중심의 철이다.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되니?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렇죠? 자,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얘는 초신성 폭발해서 일어나는 거지. 현 단계에서는 초거성 단계다. 맞니? 그렇지. 그래서 기억띠것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있잖아. 하나 물어보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주 계열성 기간 있지. 별의 일생이 자, 누가 더 길까? 큰 별이 태양보다 큰 별이 길까? 태양보다 작은 별이 길까? 일생이 태양보다 작은 별. 왜냐면 큰 별은 그 융합 반응, 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융합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 가지고 있는 걸 빨리 없애버려. 그래서 오히려 태양이 질량보다 훨씬 더 큰 별은 그 별의 일생이 더 짧아. 더 짧아. 주계열성 기간이 더 짧아버려. 왜? 이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소모해버려. 맞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도. 자,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야. 여기 백색 외성 있고 주변 행성상 성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적색 거성에서 냉기. 백색 외성 핵융합 반응 안 왔잖아요. 태양과 비슷한 별이죠. 그치? 자. 적색 거성하고 초신성은 모두 다 주계열성 이후에 나타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쵸? 자, 적색 거성이니까 태양 질량이 비슷한 이렇게 들어가 있네. 더 무거운 것은 초고성. 자, 무거운 별은 중력 수축에 의한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초거성 단계의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까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초거성이 되겠죠. 비슷한 초거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놓고 자, 3번 봐봐.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어느 단계를 나타냈습니까? 헬륨밖에 없잖아요. 그치? 헬륨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 헬륨이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자,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여기 중심 바깥 껍데기에 수소가 있잖아. 중심에 수소가 없어지니까 여기서 융합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핵융합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헬륨으로 모였는데 헬륨이 중력 수축해.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이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이 됐어. 그럼 여기 껍데기, 이제 껍데기에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 자,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온도 올라가니까 요 헬륨 요 안에 온도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돼? 탄소가 되는 거지. 자, 중심액은 중력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합니다. 당연하지. 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별의 바깥쪽. 자, 이건 지금 뭐야? 적색 거성이니까 바깥쪽은 증가한다는 거야. 그치? 그 바깥쪽은 팽창하고요. 자, 온도가 상승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 그냥. 자, 이거는 뭐 됐지? 자, 5번 문제. 별의 진화 과정이야. 자, 성운에서 자, 둘 다 A, B 뭐야? 주 계열성입니다. 맞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커. 질량은 B의 질량이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얘가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C는 초신성 폭발이고요. 자, A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고 B에서도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바로 자, 여기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지? 헬륨 핵융합 반응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핵융합 반응. 그래서 얘는 탄소까지, 얘는 어떻게 돼요? 철까지, 그렇지? 자, 그래서 C의 폭발로 퍼져나간 잔해가 아니지. 폭발로 퍼져나간 거는 그냥 성운으로 가는 거고, 이 폭발로 이제 그 중심 부가 이게 표현 조심해야 돼, 이거. 표현 조심해야 돼. 이게 퍼져나간 잔해는 성운이 되는 거야. 중심부가 중성자별, 블랙홀이 되는 거야. 중심부가. 그래서 조금 더 질량이 작은 놈이 중성자별, 아주 큰 놈이 블랙홀.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된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아? 질량이 태양과 같을까, 비슷할 거냐, 태양보다 훨씬 더 클 거냐. 그럼 그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단계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자, 이해를 해라. 알겠지?